이재명이 갈 길은 어디냐? 예비 빵제비는 깜빵으로. 반갑습니다. 김영우 TV입니다. 자, 잠실 6월 5일 아침 10시부터 시작돼가지고요. 오늘 6월 17일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 칼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그 칼이 과연 국민들을 향해서 던져진 게 맞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민석이가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재명도 직접 본인의 X 계정에 뭐라고 올렸냐라고 하면요,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라고 썼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뭐하고 있냐? 협박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뭐라고 했냐면 이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이 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 노태학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선관위 해체 요지를 하면서 정부가 또 전자개표 도입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철한이가 이재명의 사법연수 18기죠. 그 친구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니까 노태학으로 꼬리 자르게 하고 선관위는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질 한다라는 거죠. 자, 투표용지 부족, 그거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부실, 웃기고 자빠진 거죠. 자, 애초에 잘못된 선거입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있는데요. 반에서 반만 시험지를 주고요. 반은 시험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놓고 1등 발표하면 그 1등이 온전한 진짜 1등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겁니다. 당연히 전체 제 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상식을 벗어난 짓거리를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을 친 학생들에 대한 불만을 들먹이면서 나머지 시험 못 친 학생들의 입을 다물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상식인지, 상식에 어긋난 질문과 상식에 어긋난 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짜 규모, 그리고 편향성, 그리고 정부의 강경 진압이 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세훈과 장동혁의 균열까지 전체적인 내용 한번 흐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거죠. 선구독 후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우파 생태계를 키우고요, 지켜주는 길이다라는 거죠. 멤버십 가입과 후원, 그리고 쇼핑몰 한번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지지율 50%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긍정,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라는 거. 자, 어떤 느낌을 봐야 되냐면 아직도 50%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한 달 새 16%포인트 이상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이재명이가 지금 유럽에 나가가지고 30조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막 언론이 다루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재명이가 돌아오는 18일 전까지 이 잠실 올공 사태에 대해서 올림픽 공원 이 시민 운동에 대해서 정돈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떠났겠죠. 그런데 오늘 17일입니다. 오늘이 하이라이트다라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의 폭발은 잠재울 수 없다라는 거. 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논란,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 모든 영향이 이재명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지켜볼 만한 건 뭐냐?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41.6%, 민주당 40.0%, 오차 범위 내에 이게 접전이지만 민주당을 제꼈다라는 거. 이게 얼마만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긍정평가는 하향, 부정평가는 상향. 요거를 좀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올림픽 공원 잠실 이 시민운동을 강제로 진압하자라고 하니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서 답 못 내고 있겠죠. 그런데 올림픽 공원에 자유민주시민운동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이 지지율 폭락, 그러면 공소 취소 특검 물 건너가고 다음에 이 권력을 위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힘이 또 작용한다라는 거죠.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던 길 가는 게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이 가던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은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모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17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국적으로 140곳이 넘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다시 정리가 됐는데요. 추가 용지를 보낸 투표소가 전국에 67곳, 그중에 50곳이 실제로 추가 용지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뭐냐? 분포다라는 거죠. 자, 이 투표소들의 78%가요 국민의힘 강세 지역입니다. 민주당 텃밭은 단 4곳뿐이었다라는 거죠. 송파구만 14곳입니다. 자, 서울은 33곳, 인천은 6곳, 부산은 3곳, 대구는 4곳, 그리고 울산 2곳, 경남 2곳,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살짝 고개가 그렇죠. 이제 지도 분포를 봤을 때 민주당 쪽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분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우연이라고 믿어달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죠. 그런데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선관위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자, 78대 22다라는 비율이 우연으로 설명이 되냐? 아니죠. 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시험지를 못 받아서 시험을 못 쳤습니다. 그런데 시험지 부족한 쪽이 한쪽 반에만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그게 운이 나빴다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거 자체가 훼손된 상황, 이게 핵심입니다.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이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애초 잘못된 선거다라는 거죠. 시험을 못 친 학생들이 있는데 1등 발표하고 그 1등에게 상 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답은 명확합니다. 전체 제 시험뿐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 지점에서 논쟁을 보면요. 이미 하여튼 말이 좀 틀립니다. 얘기가 이렇게 이준석이가 이미 시험 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마치 합리적인 반론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상식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투표 용지를 못 받아가지고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는데 이미 투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제 선거를 막고 있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좌파식 물타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오세훈이가요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다. 그러면 오세훈이가 용자로 이 전면 재선거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면 재선거에 대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끝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벌써 끝이고요. 자,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인정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법으로 가는 길에 국민의힘 내부가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 자, 오세훈이 올린 SNS 글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골든 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본인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장동혁 당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세훈은 뭐라고 하냐? 국민은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구호인지 이미 똑똑히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생각해보자. 자, 오세훈이가요 당선증을 내려놓고 재선거 투쟁에 앞장섰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적 지지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가 정치적 해석과 당권 싸움으로 변질이 되어 있다. 장동혁 비난 일색이 되어버린 이 오세훈의 발언을 보면서 하남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세훈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30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착각도 유분수지. 2030은요 지역, 정치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자체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2030 세대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컨트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판단으로 움직인다. 오세훈이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이용하려고 해보십시오. 2030이 거기에 움직이는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2030 세대다. 그래서 강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세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서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오세훈도 정치적 셈법 속에 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 그 누구보다 알 건데 참으로 정치인들은 뻔뻔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는 사라져 있다라는 거. 지금 잠실에서는요, 진짜 참정권 침해를 외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 위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잠실 자유시민 운동을 하시는 우리 국민들은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던지는, 이재명이 던지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과감히 벗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가 더 커져가게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움직일 수 있게 우리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16일에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중앙선관위를요, 상임 체제로 개편하고 개헌도 검토하겠다. 자, 여기서 민주당의 꼼수 보이죠. 이제 국민의 이 민심 위에 자신들이 개헌을 하겠다라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얹었다라는 거. 국민의 참정권을 말하면서 개헌 얘기 꺼낸 겁니다. 이거 뭔 뜻이냐라고 하면요, 지금 터진 사고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카드를 슬며시 얹었다. 참정권 침해 사고가요, 개헌 논의로 확장되는 이 흐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 참정권 문제는 수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요, 본질 왜곡이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한 그 부패 세력들을 커버치겠다. 그것을 꽁꽁꽁 싸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하겠다. 카르텔을 말이죠. 자, 이 둘이가 분리가 되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참정권 박탈 문제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에게 이거 부정선거론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감하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 규모의 참정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다라는 거죠. 부실선거 말장난 집어치우라라는 겁니다.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부정선거론을 부인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핸드볼 경기장 안에요, 투표지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증거다. 법원이요, 증거 보존을 하고 특검을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쾌한 답을요, 피해가지고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분. 제 영상에 어제 담았는데요. 경찰이 5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명분 쌓기. 5번을 이 2-1번 게이트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언론들이 같이 움직였죠. 이유가 뭘까? 정권의 플랜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다, 언론이. 오롯이 당하는 건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반대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재명에게 있다. 시민들 강제 해산하면요, 이재명 하야, 이재명 탄핵 갑니다.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 국민은 겁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됐다. 우연 아니다. 이건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숫자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은 그 절호의 기회를 잡고 전국 재선거를 치러내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민주당을 제낀 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재명 탄핵까지, 이재명 재판 재개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당권 싸움으로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다. 하답답이다라는 거죠. 자, 정부는 답이 있는 문제를 위력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 그것을 피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꼼수 짓거리, 경찰 투입하고 언론 투입하고 시민들 감정 뒤집어져가지고 폭력사태 유도하고.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면요, 어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밀고 들어올 때, 감정이 부딪힐 때 가장 앞장서서 막았고, 지금 시민들 폭동 유도한다. 경찰청장 나와라. 지금 스포츠 단체. 자,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몸으로 막은 김한태 단장. 대테러 부대 지휘관이었죠. 이 흐름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현장에서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발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경찰이 시민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빠지기를 반복했고요. 그 타임에 이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현재의 이 올림픽 공원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빠르게 페이스북에 강경 진압, 시민들에게 명분이 없음에도 강제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권력의 개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게 하겠다.
글을 쓰고 올림픽 공원으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박진건 의원이 경찰을 상대로 대화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피했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김민수 최고위가 왔습니다. 도화지에 적힌 구호 외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 폭력적인 강제 해산을 한다라는 거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막아 세웠고요. 장동영 당대표 도착으로 그 2-1번 게이트가 지켜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 대한민국의 정치를 되찾아야 됩니다. 국민은 겁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국민의 정치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답. 이재명이 갈 길은 어디냐? 여러분들 댓글 뭐라고 남겨주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비 입방제비는 깜빵으로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